네, 종목 터치 시간입니다. 수영에서 이 박태환 선수다 하면 바로 뒷심이죠. 이런 뒷심을 발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뒤에서 치고 나가는 힘도 있고 좀 뒤쳐졌다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증시 이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이에 관련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. 그 리포트 안에 있는 세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좀 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주요 증시의 장중 등락률입니다. 변동성이라 보면 될 텐데요. 일본하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. 그래서 변동성이 남들보다 좀 컸다라고 하겠고요. 하지만 홍콩, 유럽,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장중 변동성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변동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요 증시의 종가 되돌림 비율인데요. 종가 되돌림 비율이니까 그 장중 저점부터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마지막 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상해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컸고요. 특히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적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. 상해가 올해 12월 이후에 0.8%의 정가 되돌림 비율을 보였고요. 그리고 미국도 테이퍼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.41%를 보였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볼까요? 이 흰색 막대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 0.18%, 0.16%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기에도 이게 2008년부터 해서 있는 그래프인데요.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안 좋기만 할 것이냐, 신한금융투자는 이에 대해서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이유를 꼽은 것이 이제 첫째가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고요. 그리고 둘째는 또 중화권과 우리가 동조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중화권 증시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유독 취약한 시장 투자 심리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입니다. 20개를 꼽았는데요. 그 안에서 세 가지만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입니다. KDB 대우증권에서 목표가를 냈고요. 114만 원에 상향 조정했습니다.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의 성장이 첫째가 이제 국내 화장품 인접 사업, 예를 들면 전문 메이크업 제품이나 메디컬 뷰티 산업, 미용기기 판매 같은 이런 산업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. 해외 시장에서는 이니스프리, 에뛰드 하우스 같은 이런 저가 브랜드죠. 저가 브랜드의 화장품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. 키워나가는 와중에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도 들 거고 광고 비용도 들 거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해외 시장 수익성 개선은 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 제시를 했습니다. 다음 SFA입니다. 역시 KDB 대우증권이고요. 목표가 65,000원에 제시를 했습니다.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안 팔렸죠.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OLED도 자연히 캐파가 좀 남아 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가격도 좀 떨어졌고요. LCD만큼 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던 이 OLED가 이제는 좀 중저가 폰, 또 보급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2014년에는 OLED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확대 적용되는 만큼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입니다. LG생활건강은 현대증권에서 70만 원의 목표가를 유지를 시켰고요. 내수의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쓰고 있고 또 중국에서 이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 굉장히 잘 나갑니다. 해외 사업에서 이 덕분에 연평균 25% 성장할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요. 앞으로 목표가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종목 터치 시간이었습니다.